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연속에 대해서 배우고 연속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레벨 3 1번 문제만 풀어보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연속 문제 조금 어려운 거 한 두 문제만 더 볼게요. 두 문제만 더 보고 도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네, 29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어, 여러분이 먼저 꼭 풀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fx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2로 만족한다. 나 조건을 보니까 이 조건은 주기 함수 조건인 걸 알고 있고요. 주기가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만 일단 주기 2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를 보니까 구간 길이가 2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길이에 2에 나타난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나타난 함수 fx를 도장 찍듯이 팍팍팍 찍어가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이런 주기함수와 연속성을 따지는 형태의 문제는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먼저 기억 니은 찍으시니까 기억부터 보는 게 좋겠죠. 자, A, B가 모두 2면 함수 fx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 조건을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A로서 연속이고요. 0에서 1까지도 연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항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x는 0에서의 연속성만 판단하자.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0에서의 함수가 극한값이 같다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 때 fx와 x가 0 마이너스 할 때 fx가 같은 걸 일단 만족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0 플러스 할 때는 어디 넣어주면 돼요? 네, 0보다 큰 부분 b-x 제곱 넣어주니까 b가 되겠고요. 0 마이너스 할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에 넣어줘야 되겠죠. b는 a라는 그런 식이 나오네요. 그리고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보면 f0은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그런 가정을 만족하면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b가 되기만 하면 연속입니다. 그러면 a, b가 똑같이 2가 된다고 해도 연속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을 보죠. 함수 fx가 x와 2와 3에서 모두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니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x는 2에서의 연속성은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2에서 연속성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기가 2라는 사실을 이용해야겠죠. 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함수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평행이동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는 범위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즉 x는 0에서의 연속성 판단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x는 0에서의 연속성은 기억에서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a와 b가 같으면 됩니다. 자, x는 3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판단하면 이거는 필요 초무 조건으로 x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1에서, 그러니까 이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1도 포함이 안 되니까 2를 더 빼주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을 판단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은 자, fx가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할 때 fx와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할 때 fx와 f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 자, 여기서 주목. 잘 보면 일단 마이너스 1 오곡칸으로 갈 때 fx를 생각하면요,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이 들어가니까 a로 채택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은 a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 좌극한으로 갈 때 값은 뭘 채택하면 되는가 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fx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범위를 생각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은 범위, 그리고 또 어떤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fx의 함수의 꼴은 어떻게 되냐면, 네, 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은 b 마이너스 x 제곱이 이제 이 범위 내에서의 함수의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판단할 때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할 때 들어가는 게 b 마이너스 x 제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요, 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일단 b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니까 f 마이너스 1은 네, 명확하게 a인 걸 알 수 있겠죠. 네, 대입을 해주면 a이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a는 b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a가 b가 되고 a가 b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모순이 발생하죠. 네, b가 b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a 값은 존재하지가 않겠죠. 네,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기 위해서 화면 조금 조정했습니다. 보죠. 읽어봅시다. b가 2고 함수 fx 플러스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 지퍼에서 연속일 때 a-c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새로운 함수가 나왔죠. 절대값 fx 플러스 g 라는 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fx 플러스 c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것을 x축에 대칭해서 꺾어 올린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그려볼 거냐면 fx부터 그려보겠어요. 일단 함수를 한번 적어보면 fx는 fx 플러스 c를 생각해보면 fx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1에서 x 0, 2차항부터 적을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를 b 값도 2라고 나와 있었죠. 2 플러스 c를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fx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자, 이게 x축이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거죠. 0,2에서 이렇게 2차 함수의 꼴이었고, 이럴 때는 이렇게 뽕 비어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니까 어떤 이런 형태의 상수의 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적당히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해서 절대값을 씌워줄 건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이 값은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있어요. 뭐냐면 절대값 fx 플러스 c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즉 원래 fx 플러스 c 절대값 씌우기 전에 여기 x는 0에서 우리가 식을 충분히 구해놨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판단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fx 플러스 c의 값과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fx 플러스 c의 값과 f 0 플러스 c의 값이 절대값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해보면 0 플러스는 여기 적용이 돼서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2 플러스 c가 나오고요. 0 마이너스는 여기 위에 부분에 적용하면 절대값 a 플러스 c가 나오겠죠. 0이 포함되는 거는 여기는 절대값 2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 2 플러스 c가 절대값 a 플러스 c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fx를 적당히 c만큼 평행이동했다면 함수값을 점검하기를 여기는 2 플러스 c의 절대값 값이 될 거고요.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보죠. 일단 2 플러스 c 값 0,2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1, 얼마죠? 1 플러스 c의 값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0 넣었을 때는 0 넣기 전에 이 빈 공간에 있는 이 값을 보면 여기는 a 플러스 c죠. 이렇게 보죠. 0, a 플러스 c.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근데 절대값 2 플러스 c가 절대값 a 플러스 c가 된다는 거는 부호가 같고 값도 같거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여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부분에 있는 값이라는 거죠. 이거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을 씌운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하나하나의 x값들도 절대값 씌워질 거니까 이 값은 x축에 대칭이 돼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다. 이런 형태로요. 조금 정교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 a 플러스 c의 절대값도 지나겠죠. 상수함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2차 함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x축 위에 있다면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세요. 결과적으로 fx 플러스 c의 절대값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범위를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gx를 절대값 fx 플러스 c라고 하면 gx도 주기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g에 x 플러스 1을 넣어보면 절대값 f에 x 플러스 2 플러스 c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fx는 fx 플러스 2가 되는 주기함수니까 얘도 fx 이 값 자체가 fx로 다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g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x 자체도 주기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기함수의 꼴로 마이너스 1에서 1인 이 부분이 반복이 될 텐데 반복이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형태가 될 건데 이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절대값을 씌워서 실수 전체 연속이 되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 전체의 값을 생각했을 때 일단 얘는 지워줄게요.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을 하면 모양 자체는 이렇게 되는 애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 크기를 좀 키워볼까? 이런 느낌.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것 좀 예쁘게 바꿔볼게요. 자, 다 값이 다 절대값이 붙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절대값 2 플러스 c의 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뽕 뚫려 있죠.
마이너스 1은 포함시켜주네요. 포함시켜주고요. 어떤 부분이 대칭이 되냐면 이 0보다 y 값이 작은 부분, 이 부분을 x축 대칭시켜주죠. 자,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얘네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여기서 딱 이어붙게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값은 뭐였냐면 1, 어, 1 넣었을 때 절대값 1 플러스 c죠. 그냥 1 플러스 c였는데 얘가 절대값 씌워지면서 1, 절대값 1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끔 되려면 우리는 뭘 만족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절대값 2 플러스 c의 값과 0을 넣었을 때의 값이죠. 절대값 2 플러스 c의 값과 절대값 1 플러스 c의 값과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값이죠. 이 값 마이너스 1, 절대값 어딜 지나겠어요? a 플러스 c를 지나겠죠. 절대값 a 플러스 c가 모두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림상 이해를 해보자면.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2 플러스 c가 절대값 2 플러스 c가 절대값 a 플러스 c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고, 좀 쓸만한 식이 뭐였냐면 얘가 좀 쓸만하잖아요. 절대값 2 플러스 c가 절대값 1 플러스 c면 2 플러스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절대값을 풀 수 있고, 둘 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2가 1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만족하지 않죠. 마이너스가 채택된 경우는 2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가 되죠. 이 c가 마이너스 3이 돼서 c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c의 값이 채택이 되었다면 이 값을 식 하나에 더 연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넣어주면요, 2 플러스 c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c 자리 들어가면 2분의 1이죠. a 플러스 c는 절대값 a 플러스 마이너스, 보자, 이거 지우고 절대값 a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끝났죠? a는 플러스인 경우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 1이고요. 플러스인 경우는 2가 되는 상황이죠. a-c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절대값도 아니고 a-c의 최대는 a-c는 1에서 뺀 게 최소, 2에서 뺀 게 최대가 되겠죠. 2분의 5와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 이게 최소겠죠. 두 개의 합은 2분의 10이니까 6이다 라고 돼 있는 거, 이것도 맞다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판단을 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절대값 a 플러스 c는 결과적으로는 이어 붙을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저기 gx로 정했죠. gx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값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주기함수의 경우에는 이어 붙어지는 꼴, 리미트 x가 주기의 끝과 끝이죠. 1 마이너스로 할 때 gx 값이 같은 것을 판단을 해주면은 주기함수는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이런 등식이 기본적으로 주기함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런 경우가 만족하는 거죠. 물론 그 토막난 부분의 함수 자체도 그 내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 조건도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문제 재밌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31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우리가 보통 다항함수에서 수학2에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는 xx 플러스 3이다. 항등식 조건이죠. g 0은 1이다. f1이 자연수일 때 f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일단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gx는 확실히 다항함수는 아니겠네요. 왜냐면 왜 그렇겠어요? 네, fx, gx 곱했을 때 2차잖아요. 일단 3차 함수의 꼴을 최대한 밝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fx의 꼴을. 근데 g의 0의 값이 나와있고 fx, gx가 x의 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g0은 또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f를 좀 밝혀보죠. 자, 먼저 x에 0을 대입해주면 f0, g0은 0이 되죠. 근데 g0이 1이므로 f0은 0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fx는 일단 x를 인수로 가지는 형태의 꼴이고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곱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g0이 1이라는 사실, 그리고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이죠. 자, 일단 gx를 구해보고 싶은데요. gx의 형태는 이런 거죠. 일단 fx분의 x의 x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fx가 0이 아닌 경우더라. fx가 0이 되는 경우는 적당히 함수값을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되더라. 그러면 일단 fx가 0이 되는 거 확실한 건 알 수 있죠. x는 0이 근이 되겠고요. 뭐 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을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근일 수도 있고요. 네, 서로 다른 뭐 또는 중근이 되거나 허근이 될 수도 있겠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D로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라면 첫 번째 케이스라면은 얘가 x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되고 알파, 베타도 모두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x는 0일 때, x는 알파일 때, x는 베타일 때 새로운 함수값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있을 거니까 L1, L2, L3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이 값들은 g가 연속 조건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x는 0일 때만 한번 구해보면요. 일단 극한 값이 1로 갈 때 gx의 극한 값이 저 L1이 되겠는데, x가 1로 간다는 거는 1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약분 가능하다고 했죠. 1이 아니라 0으로 가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0으로 가는 거.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약분된 x 플러스 3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0 보내주면, 이거니까 0으로 보내주면 b분의 3이 되겠네요. 뭐 같은 식으로 생각해주면 x는 알파일 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약분 될 수 있겠죠. L2의 값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 x의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분의 x의 x 플러스 3이고요. 알파로 가기 때문에 0이랑도 관계없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알파에 굉장히 근처라면 알파랑 0이 다르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분모도 또 0으로 가니까 이게 약분될 게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0분의,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이 안 되고 0분의 상수꼴이 돼서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네,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고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에서 알파를 넣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로 적당한 값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여기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죠. L3는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x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분의 x의 x 플러스 3인데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한다면 얘가 x 플러스 3이니까 이건 약분될 거고 얘도 약분될 거고, 그러면 결국 0분의 상수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약분은 하나만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쨌든 0분의 상수꼴이 만들어져 버리죠. 베타가 0이라도 상관없어요. x도 한 번밖에 못 지어지니까. 만약에 이 실근을 가지는 d가 0보다 큰 경우였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g가 연속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방금 전에 중근이 되는 경우도 확인했어요. 둘 다 뭐 마이너스 3이든 0이든 그런 값이 될 때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우리가 방금 설정한 얘는 허근을 가진다는 거고, d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gx를 설정하기를 또 깔끔하게 설정 가능해요. fx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fx분의 x 플러스 3은 x가 0이 아니라면 바로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약분되고 x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x가 0일 때는 어때요? x가 0일 때는 네, 적당한 함수값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과 이 함수값 n이 같아야 되고, 굉장히 좋은 게 g0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n의 값은 g0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인 거예요. g0은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0 넣어주면 되겠죠. 이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b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b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f1이 자연수라는 조건 있잖아요. f1을 한번 보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죠. 네.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고 b가 3이기 때문에 4 플러스 a가 되겠죠. d에 만족하게끔 값을 적어 봅시다. a 제곱은 12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f1이 자연수가 되려면 a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때 g2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g2는 여기 넣어주면 되겠네요. g2는 4 플러스 2a에 b 값도 넣어주죠. 플러스 3분의 2 넣어주면 5가 되겠죠. 여러분, a가 크면 클수록 g2의 값도 점점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그러면 a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고 보면 제곱이 12보다 작을 때, 즉 a가 3을 넣었을 때 가장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3분의 5가 가장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렴풋이 또는 대충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미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단원을 들었습니다. 수특 32쪽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앞서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요.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말을 이렇게 해줘요. A에서 B까지 변할 때 Y는 fx의 평균 변화율. 여기서 A에서 B까지는 뭐가 변한다는 거냐면 X가 변한다는 겁니다. Y는 fx, X가 변함에 따라서 함수의 Y값도 변하잖아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변한다 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모양 보이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델타라고 하는데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함수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노란색 함수가 y는 fx라 합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수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PQ 점이 있습니다. P 점은 A, FA, Q 점은 B, FB라 하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변하는 상황을 한번 보면 함수값도 변하고 있죠.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델타 X는 X가 이만큼 변한 거고요. 델타 Y는 Y의 변화니까 이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해주고, 그러면 델타 x는 b-a가 되겠죠. 델타 y는 fb-fa가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b는 a 플러스 델타 x로도 쓸 수 있겠죠. 그것을 대입을 해준 게, 자, b 자리에 대입을 해준 게 두 번째 버전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개념을 배운 적 있죠. b-a분의 fb-fa 뭐예요? 네, pq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로는 평균 변화율은 pq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미분계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분계수는 무엇일까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거 보이나요?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에 델타 x 값이 0으로 가고 있죠. 극한으로서 표현이 되는데요.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델타 x의 내용이 점점 델타 x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그 평균 변화율은 어떤 값으로 갈까를 보는데 그것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다른 방식으로 적은 걸 계속 적어봤어요. a 플러스 델타 x, 네, 델타 x 적기가 사실 조금 귀찮은 감이 있으니까 h로 적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x가 a로 가는 버전인데요. 이거는 a 플러스 h를 뭘로 치환하면 되겠어요? 네, x로 치환한 겁니다.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간다면 여기 있는 x의 값은 얘가 0으로 가니까 a로 가겠죠. 그리고 a 플러스 h 대신에 x, fa는 x랑 관련 없으니까 마이너스 fa고요. h 자체는 여기 이항을 해주면 x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치환을 해서 극한을 적을 수 있는데요. 1번도 자주 쓰고 이 2번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래서 둘 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값입니다.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게 사실 기하학적으로 보면 PQ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마치 X는 A에서의 B가 점점 A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분계수는 X는 A에서 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X는 A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를 f 프라임 a라고 표현합니다. 프라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다시 표현 있죠. 이걸 프라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미분계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하학적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오지브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하나 가져오자. 그리고 우리가 a라는 값을 1,2라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에서 미분계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b라는 애를 이 y는 fx 위에 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a에 가까워짐에 따라 즉 이 점의 x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이나요?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 기울기였죠. 이 기울기가 두 점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접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면 마치 접선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fx가 x제곱 플러스 1이었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 fx가 x제곱 플러스 1이고 이 b점에 해당하는 게 x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x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x, fx 점을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fx 빼기 f1도 점점 x 값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전체 기울기에 주목을 해보면 네, 가까워짐에 따라서 순간적인 기울기가 되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데 fx 빼기 f1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1이 되고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순간적인 이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제 1번입니다. 다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2h 마이너스 1이 3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극한을 보니까 0분의 0꼴이 돼야지 극한값이 나오겠죠. 분모는 보다시피 0으로 가고 있다. 분자는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f2 빼기 1이 0이 돼야겠죠. 0을 대입한 거. f2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2h 마이너스 f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줘야 될 게 있는데요. f'A의 정의가 뭐였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네,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거나 또는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하고 있는 h의 값 있죠. 이 h 값은 같은 h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변하고 있는 이 x는 같은 x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유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h가 0으로 변하고 있죠. 이 안에 거는 2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명확히 다르죠. 같은 것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함수 안에 있는 x값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여기 분모 있는 h를 조정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 보죠. 이 h는 맞춰주되 주어진 등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한다면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또 2h도 0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2h 자체를 델타 x, 델타 x, 델타 x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f 프라임 2 곱하기 2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애초에 얼마? 3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은 2분의 3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f는 1이니까 더하면은 3번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잘 해보시고 미분계수 문제들도 이제 예제만 풀었는데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보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